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바이러스를 뚫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동안에 댁에서 또 뭐 열심히 공부를 하셨을 텐데, 자, 우리 전체 연중 커리큘럼으로 보면 이제 이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지난달 5, 6월 달에 기출문제, 전체적으로 90년대 문제 포함해가지고서 샅샅이 봤습니다. 근데 어느 시험에서는 뭐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그 기출문제 안에 그 범위나 난이도를 그렇게 설정을 하고, 근데 우리 시험으로 보면은 14년도 이후하고 그 전하고가 구분이 되는데, 그 전에 14년도 이전에 13년까지는 우리 시험 문제가 굉장히 그 난이도가 높았어요. 객관식 문제 그렇고 주관식 문제도 그렇고. 지금 그거보다 이제 많이 다운된 그런 상태인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기출문제 정확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 5, 6월 달에 기출문제 우리가 샅샅이 풀었는데, 그거 같이 병행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 달에는 이제 우리가 진도별 연습 문제예요. 그래서 지난 작년까지만 해도 문제 뭐 한 30개씩 뭐 어떨 때 30개 넘고 그래가지고 너무 많다 뭐 그랬었는데, 그래가지고 한 20문제로 줄였어요. 매주 20문제 드릴게. 20문제. 그러면 이제 오늘 첫 주니까 오늘 첫날은 그렇고요. 유인물을 미리 지금 나눠드렸으니까 다음 주 오실 거 미리 한번 풀어보시고 오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해설 분리해놨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해설은 절대 보지 말고 한번 풀어봐요. 그래가지고 몇 퍼센트 내가 득점할 수 있겠는가. 그 본인이 뭐 보면 알죠. 그래서 미리 풀어보면서 어느 부분, 요 부분이 좀 미흡하다, 아니면 이 부분은 뭐 흐뭇하다, 잘 체크하셔가지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수업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문제의식을 가지고 와서 보고. 그리고 오프라인 여러분들은 저한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풀어보니까 질문거리도 있겠죠. 그 질문하셔서 그 정리를 완벽히 하고 나가고. 자, 그 다음에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말이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꼭 문제를 미리 풀어보고 강의를 들으시라. 그렇죠? 그렇지 않고 바로 그냥 강의 듣고 강의 쭉 하게 되면 박지훈이 문제 잘 푸는군. 나는 시험 보러 안 가. 그렇죠? 근데 대개 보면 뭐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고 문제 풀이하게 되면 해답부터 먼저 보죠. 그래서 해답 보고 이건 이해되는 문제야.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미리 보고.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우리 서술형 문제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죠. 경제학은 특히. 그래서 옛날하고 달리 뭐 서술형 따로 연습하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대신 나와 있는 대로 답을 한번 써봐야 되는데 손으로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거시경제학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렇죠? 인과관계에 의해서 답안을 써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내려서 유효 수요, 소비 투자 증가해서 소득이 증가한다. 그렇죠? 그 논리적인 선거의 그 이론 내 그 내용이 전개되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반드시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답 나왔을 때. 그리고 내가 늘 예를 드는 게 후반굴절 노동공급곡선. 오늘 그 얘기가 나오겠지만 우리 기출문제도 있잖아요. 후반굴절 노동공급곡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우리 지금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알지만 답안해서 받아보면 채점하면 틀림없이 10점이라고 그러면 3점짜리도 있고 9점짜리도 있단 말이에요. 10점 주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죠? 10점 만점 준다는 것은 퍼펙트한데 채점하는 사람이 기분이 나빠. 10점 주기가. 그러니까 완벽한 답안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지만 다 똑같은 내용을 썼어도 어떤 사람은 3점이고 어떤 사람은 9점, 10점 맞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키워드가 빠져 있다든지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후반골절을 하는데 소드 효과, 대체 효과. 소드 효과가 더 크다면 뭐 몇 가지 뭐 후반골절 되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이 있으니까 꼭 써봐야 돼요. 특히 거시 같은 것은 써봐야 논리적인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리 꼭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수업 듣고 갈 때는 가볍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오히려 편하게 다 끝났다. 오늘 수업 다 보완됐고, 그러니까 요 수업은 복습 중심이 아니고 내가 미리 먼저 문제 풀어보는 것이 우선이다. 자, 그래서 한번 풀어보셔서 이 수업의 활용도를
높이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수요 공급 이론의 응용까지인데요. 20문제 한번 다뤄봅시다. 오늘 첫날에서 여러분 미리 풀어볼 시간은 없었을 텐데,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이 수업 바로 듣지 마시고 미리 한번 풀어보시고 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는 이게 기회비용, 매몰비용 개념이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비용의 문제인데, 기회비용하고 매몰비용. 요건 이제 경제학의 선택과 관련된 문제죠. 경제학에서 합리성이다. 그러니까 자원 배분의 효율성, 소득 분배의 공평성. 이게 해결해야 될 과제죠. 어떤 경제 체제이든지. 근데 소득 분배 문제는 이제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유냐 평등이냐. 그래서 뭐 공리주의 이렇게 쭉 나뉘어지겠지만은 효율성은 간단하죠. 효율성은 뭐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거지. 맥시마이즈 순편익인데, 순편익은 어떻게 구하죠? 총, 그죠? 전체 베니핏에서 총 비용 뺀 거. 그래서 우리가 흔히 BC 분석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순편익이 극대화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경제 주체들은, 이건 당군 할아버지 때도 그랬겠죠. 희소한 자원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때도 뭐 마늘 먹고 쑥 먹고 인간이 되고 싶다. 효율적으로 먹어야 되지. 한 가마 먹었다. 한 대만 먹어도 되는데. 비용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편익이죠. 근데 이제 편익은 다양하게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자, 소비자라면 효용이죠. 기업이라고 하면 매출액 총 수입이 되겠죠. 우리가 흔히 이제 경제 주체를 셋으로 나눈다. 가계기업, 정부. 정부의 편익은 뭐겠어? 그렇죠. 국리, 민복이야, 민복. 우리 국민들의, 이걸 우리가 포괄적으로 소셜 웰페어, 사회후생. 그 편익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각각 이제 비용이 지불돼야 되죠. 기업이라면 비용 들어가야 되는 거고, 소비자라면 자기 호주머니에 돈이 나가야 되고. 야, 이게 문제죠. 정부의 소셜 웰페어 위해서 쓰는데 비용은 뭘로? 세금으로.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할 때 국민의 혈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한 세금을 걷어서 잘 써야 되는 것이고. 비용 편익 분석인데, 자, 편익은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고, 이제 비용이 문제인데, 우리 알다시피 기회비용 개념이다, 경제학에서는. 여기 이제 화폐적 비용 플러스 포기한 대안의 가치. 그죠? 포기한 대안의 가치 중에서 제일 높은 거. 그러니까 요거를 비용으로. 자, 그래서 기회비용은 말 그대로 기회비용이죠. 다른 기회 할 수 있는 거 포기했으니까. 그래서 화폐적 비용에다가 내가 포기한 것의 최고 가치.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비용은 매몰 비용이 있죠. 매몰 비용은 이미 지나간 일인데, 아, 내가 과거에 잘못 선택했다. 그래서 비용이 들어갔다. 이건 어떻게 돼? 과감히 포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매몰 비용은 포기하고 기회 비용은 사전적으로 신중하게 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의 기본은 순편이 극대화니까 전제 조건이 소비자들은 주어진 소득으로 효용 극대화하고, 기업은 비용 들여서 수입 얻었으니까 요 차액이 이윤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윤 극대화 해야 되겠고, 물론 국민은, 정부는 뭐 세금 걷어서 해야 되니까 역시 사회 전체적인 소득, 세금 제약하에서 사회후생 극대화. 이것도 넓은 의미의 소셜 웰페어 극대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경제 주체는 다 효율적으로 행동한다는 전제하에서 간다. 그래서 편이니까 비용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편익 비용인데, 이건 토탈 베니핏, 토탈 코스트가 아니라 뭐다? 마지널 베니핏이죠. 마지널 베니핏, 마지널 코스트. 그럼 마지널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한 단위 어떤 행위가 추가될 때마다 그때. 그래서 이걸 흔히 뭐 국가 재정 같은 걸로 보면 제로 베이스 검토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태까지 했다. 작년까지 이 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올해 다시 추가해서, 그러니까 한계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니까 경제학적으로 볼 때 어떻게 돼요? 한계 개념이 1860년대에 나왔는데 경제학에서. 그러니까 수학이 필요하겠죠. 미분,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수 한 단위, 독립변수가 한 단위 변할 종속변수 변동분이니까 어떤 행위가 하나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로부터 증가하는 편익, 그로부터 증가하는 비용. 그렇죠. 이걸 따져서 하게 된다. 자,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비용 얘기고, 그리고 1번은 이제 간단히 보게 되면 부동산 매입업자가 3년 전 1억 땅 샀는데, 지금은 이게 2억이 됐는데, 학교 부지로 기증했다. 그랬을 때 기회비용은 얼마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포기한 대가, 얼마라고? 그렇죠. 2억이 되겠죠. 지금 내가 팔면 2억 받을 수 있는 걸 포기했으니까 현재 기회비용은 2억이고 매몰비용은 옛날에 샀던 거, 그 옛날에 샀던 게 내가 없어지게 됐죠. 그래서 비회비용, 매몰비용이고 그다음에 납원 같은 것도 재밌죠. 변호사가 시급 1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사무원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 해고하고 자기가 직접 일했다. 근데 사무원의 시간당 지급해야 되는 시급 10,000원이다. 자, 이랬을 때는 이제 어떻게 돼요? 기회비용은 이 행위를 했죠. 아, 나 사무원 내보내고 내가 할 거야. 포기한 대가는 10만 원. 변호사 업무. 근데 이 경우는 좀 서글프죠. 변호사 업무가 그 사무원의 업무 그 가치보다 작다고 생각하니까 아이 내가 해버릴 거야. 자, 그런 이해가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상황에서는 매몰비용은 없죠. 뭐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간 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다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죠. 그럼 이제 영화 잊어먹었어요. 그건 어떻게 돼야 돼? 매몰비용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영화 관람권이 5,000원이니까 5,000원보다 내가 영화가 재밌겠다고 생각하면 보는 거죠. 영화 5,000원보다 높은 편익이다. 요건 5,000원이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뭐 이게 시험 문제 나오진 않겠지만 개념과 용어의 개념 문제로 한번 봐주시고 2번 문제가 요게 모든 선택은 한계적 편익이다 하는 것의 얘기죠. 한 단위 추가될 때마다 비용 편익 분석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요게 아마 회계사 기출문제였는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회계사 문제였을 거예요. 바로 그런 얘기죠. 그러면 공부 시간에 따른 과목별 점수, 과목별로 3시간씩,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은 9시간이죠. 공부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될까? 그러면 거기 주어진 데이터는 뭐죠? 경제학 3시간 하면 73점 맞을 수 있고 2시간 하면 60 점수니까 이건 토탈이지. 그걸 뭘 구해야 되겠어? 한계 점수. 제로, 공부 1시간도 안 해도 경제학은 25점, 영어 30점, 수학이 40점이야. 경제학 과목이 제일 못됐죠. 뭐가 흐뭇해. 근데 수학, 이건 이상하다. 수학은 안 해도 40점 받나? 하여튼 그런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0시간일 때 점수는 그냥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점수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럼 이제 경제학 하나만 볼까요? 1시간 추가할 때 한계 점수는 얼마? 20점 되죠. 1시간 추가해서 증가한 점수가 20점입니다. 하나 더 해볼까? 2시간째 한계 점수는 15점. 3시간째 한계 점수는 7점. 한계 점수 체감하고 있죠. 이걸 효용이라고 한다면 한계 효용 체감이 되는 것이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편익 비용이야? 비용은 똑같죠. 1시간이라는 비용은 똑같이 발생하고 그 대신 편익이 점수로 파악해야 되겠잖아. 그러니까 비용은 주어져 있으니까 한계치가 큰 순서대로 그렇죠. 1시간 최초 공부해서 제일 높은 득점 차례로 찾아가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해설에는 총 점수니까 한계 점수 쭉 구해놓고 한계 점수 제일 큰 과목부터 쭉 따라가서 찾으면 되겠지.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한계적 개념이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우리 집이 지금 수용차가 한 대가 있어요. 아빠가 타고 다니는데 요즘 경기가 어려서 그렇지만 경기 한참 좋을 때는 말이죠. 얘가 대학 입학했다. 아빠 차 사주세요. 나 같은 경우는 헛소리 그 말지만 또 어떤 분은 사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한 대를 추가 살 때
선택 결정은 뭘로 해야 돼? 비용 편익이니까. 자동차 2대 전체를 가지고 편익 비용을 할 거냐 아니면 하나 추가할 때, 그렇죠? 하나 더 추가할 때, 한 대 더 승용차를 살 때 그때 편익 비용, 이게 한 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기본적으로 보셨고, 자 이제 3번이 시장 수요 공급인데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재화, 상품, 서비스 뭐 근데 이건 꼭 상품 시장, 재화 시장이 재화나 용역 시장이 아니더라도 머니, 금융 시장이죠. 또 foreign exchange, 외환 시장, 요소 시장, 노동, 자본 뭐 어느 시장이나 기본이죠. 마켓 디맨드, 시장 전체 수요, 마켓 서플라이, 시장 전체 공급에 의해서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equilibrium price, equilibrium quantity죠. 그런데 여기는 소비자가 N명이 있고 공급자가 N명이 있다. 그때 이제 시장 수요 공급 함수를 도출해야 균형을 찾을 수 있겠죠. 이제 바로 그 얘기인데, 자,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시장 수요 함수가 그렇게 됐는데 소비자와 공급자 숫자가 각각 2배로 증가했다. 그럼 이거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개별 소비자의 수요 함수, 공급 함수인데 2명씩이다. 뭐 그렇게 얘기도 될 것 같고. 여기서는 2배로 증가했어요. 자, 그럼 바로 여쭤볼까? 수요 공급 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 소비자 숫자, 공급자 숫자가 여럿이면 어떻게 구했죠? 그렇지. 개별 공급자가 이렇게 있다. 또 개별 수요자가 이렇게 있다. 라고 했을 때 N명이다. 그럼 어떻게 됐었지? 그렇죠. 요 기울기죠. 한 명이 10개야. 그러면 2명이, 자, 요 가격에서는 더 이상 아무도 소비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 제로일 때 놓고 보게 되면 한 명이 제로일 때 10개 소비하겠다. 2명이면 동일한 수요를 갖는 경우죠. 그럼 여기가 20개 되겠지. 3명이면 30개. 마찬가지로 여기도 동일한 공급 곡선을 갖는 소비자가 여럿이다. 그럼 여기가 이제 시작점이 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일 때 10개, 2명이라면 20개, 3명이라면 30개.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요게 마켓, 요게 마켓 디맨드. 그러면 곡선식이나 곡선식으로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기울기가 n분의 1 또는 n분의 1로 완만하게 변화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 시장 수요곡선이 요게. 네. 수요곡선이 180 빼기 12Q.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요거를, 그쵸. 소비자 숫자대로 나누면 되죠. 기울기가 완만하게 되니까. 근데 지금은 2명이니까, 2배가 됐다니까, 2명이다. 뭐 이제 하면 되겠죠. 2로 나누면 되죠. 그럼 얼마가 돼? 마켓 디맨드 커브는. 자, 보듯이 절편은 그대로죠. 그대로고, 2명으로 나누게 되면 6. 그렇죠. QD. 이게 마켓 디맨드다. 자, 공급 곡선은 80 플러스 8 인디비주얼 공급자 요게 80 플러스 8의 QS니까 마찬가지 이치로 마켓은 어떻게 구한다? 요것을 M으로 그렇죠? 나눠서 구하면 되겠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균형을 찾으면 되는 것인데 한번 해볼까요? 균형 찾기 처음이니까. 그러면 요거는 80 플러스 2, 이게 얼마냐? 8. 8이니까 4Q가 되고, 요거는 180 빼기 6Q. 그러면 균형에서는 어떻게 돼요? 수요량하고, 원래 오리지널 정의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근데 지금 이건 이제 곡선식으로 줬으니까 이쪽으로 가면 되겠죠. 수요 가격, demand price하고 supply price가 같다.
그렇죠? 그럼 이걸로 풀면 되니까 요게 demand price. 자, 한번 말해 줄래요? demand price의 의미는 뭐야? 지불용이 최고 가격. 그렇죠? 요거고. 받고 싶은 최저 가격이 되고 공급 가격. 공급이지. 공급자가 받고 싶은 최저 가격이고 요게 수요 가격. 지불용이 최고 가격. 그럼 같을 때니까 이꼴로 놓고 플러스 4Q 180 빼기 6Q 이렇게 해서 이제 균형을 Q 찾고 대입해서 가격이고.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가 개별 공급 함수, 어떤 한 기업의 개별 공급 함수가 뭐 100 빼기 100 플러스 이 Q가 이 P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함수식으로 줬다 이거지. 그렇죠? 개별 수요량 수요 함수식으로 공급 함수로 줬다. 이거 10 100 플러스 빼기 0.5의 P 이게 주어졌다면 마켓은 어떻게 되죠? 시장 전체 수요 함수는 여기 지금 N명이 있죠. N명이 있으면 가격이 주어져 있을 때 한 사람이 요만큼 팔고 싶다. 그러면 N명이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 곱하면 되죠. M 곱하기 QI 인디비주얼 공급량을 N명이 하고 싶으니까 시장 전체의 공급량은 공급자 숫자를 곱하면 되죠. 요건 어떻게 해야 돼? 마켓 디맨드는 소비자 숫자가 인디비주얼이 N이다. N 곱하기 개별 수요량을 곱하면 되니까 자 해보실래요? 이것도 두 명 그러면 어떡할까? 둘 곱하기 얼마? 100 빼기 0.5의 P 그래서 200 빼기 1P 그렇게 될 거고 요것도 두 명이라고 하죠 뭐 그냥.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곱하기 10에 플러스 2P 돼서 20 플러스 4P 함수를 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계산 문제는 아주 기본이 되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수요 공급 함수가 같지 않다. 다르다. 그럼 대개 요거는 이제 곡선식으로 다뤄지겠죠. 예를 들어 소비자가 한 사람은 수요 곡선 A라는 소비자 B라는 소비자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 이건 우리 얼마든지 계산 문제 알 수 있으니까 한번 보면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A라는 소비자의 수요 곡선은 100 빼기 2Q가 되고 B라는 사람의 수요 곡선은 자 요거니까 절편이 작네요. 50 빼기 기울기 Q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근데 흔히 이제 그 수요 곡선 얘기할 때 시장 수요 곡선은 어떻게 돼? 수평합으로 도출된다. 그러면 수평합으로 도출된다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어떻게 될까? 요게 지금 100이고 50이죠. 맞지? 50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가격이 50원일 때까지는 어떻게 돼? 둘 다 소비하죠. 근데 50원 이상이 되면 누구는 소비 안 해? B는 소비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걸 수평합이다 표현해 보면 어떻게 그려야 될까? 이게 B라고 하게 되면 50 이상일 때는 누구만? A만 소비하고 50 이하일 때 자 여기 좌표점 어떻게 찾을까? 가격 제로일 때 이게 A의 수요량이죠. 요건 B의 수요량이니까 시장 전체 수요량은 두 개를 더 해야 되겠지. 요거 기준으로 요게 B의 수요량이고 A의 수요량이 요만큼이니까 요만큼 어떻게 됐어요? 더했다는 개념이 되겠죠. 그럼 요 점을 굴절점이 되겠죠. 요 점이 굴절점으로 해서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게 전체 마켓 디맨드 커브 도출하는 아이디어다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함수식으로 주게 되면 이걸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어디 적절할 때 나중에 연습 한번 해보기로 합시다. 공급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그냥 한번 해보실래요? 공급곡선 서로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돼? 요 가격 이하에서는 그렇죠? 이 공급자가 공급 안 하죠. 요 가격 이하에서는 얘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도 요 점을 굴절점으로 돼가지고 그렇죠? 기울기, 요 기울기가 더해지는 형태로 이렇게 구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수평합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여기 이제 보면 공공재 같을 때 그렇죠? 이런 데서 출제될 수가 있으니까 뒤에서 한번 보기로 합시다. 그 수평합이다 하는 것의 개념을 이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3번은 시장 수요곡선, 시장 공급 함수, 시장 수요 공급 함수, 그 다음에 시장 수요 공급 곡선 주어졌을 때, 개별 주어졌을 때 시장 도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는 시장 균형 변화에 대한 이야기죠. 시장 균형 변화에 대한 거. 근데 이게 우리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상황을 좀 복잡하게 주고 풀어봐라 하게 되면 그래서 요거는 균형 이동에 관한 이야기죠. 자, 이제 3번 위에서 균형에 대해서 보셨어요? 그러면 시장 균형이 이루어져 있을 때 우선 개념부터 한번 해보시. 수요량 변화, 그건 뭐죠? 수요곡선 상의 변화지. 가격이 변화해서 수요곡선 상에서 변화,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는 가격 이외의 여건 변화죠. 여건이란다. 이건 이제 경제학에서는 모든 경제 이론에는 다 여건 일정 불변이라는 가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건이다. 그 말은 가격 말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 그렇게 되니까 수요 측 여건, 그럼 뭐겠어? 가격이 변화하면 수요량이 변하는 거고 여건 변화하게 되면 수요가 변화하죠. 얘가 좌우로 움직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수요 측 여건 간단하게 한번 좀 생각나는 대로 해보실까? 가격 말고 수요 변화시키는 요인. 소득이 있겠죠, 소득. 그 다음에 얘가 X라고 한다면 관련재와의 가격. 관련재와의 가격. 그 다음에 선호, 패션, 유행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예상이 중요하죠. 가격 예상, 소득 예상.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소비자 숫자, 넘버. 이런 것들이 여건 변화란 말이야. 자, 소득이 변화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 소득이 변화할 때 수요, 여건 변화인데 정상재, 열등재가 있죠. 정상재는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수요가 증가 우측 이동. 열등재는 소득 증가할 때 감소, 좌측 이동하게 될 거고. Y재, 관련재 가격이 변할 때 대체재, 보완재죠. 대체재라면 어떻게 돼? Y 가격이 오를 때 X 수요 증가. Y 비싸니까 X 써야 되겠다. 보완재라면 Y 가격 오를 때 나를 헷갈리게 하지 마. 내가 좀 보완재라고 그랬지. 보완재. 보완재는 동시에 소비해야 되는 거니까 커피 설탕 얘기를 늘 했잖아요. 그러지 않고 그냥 말로 해볼게. 그러면 커피값이 오르면 설탕은 어떻게 된다고? 커피값이 오르면 수요 법칙에 따라서 커피 수요량 감소. 그렇죠? 커피라고 하면 가격이 오르게 되면 수요량이 줄죠. 그러면 커피하고 같이 타서 마시는 설탕 수요는 역시 줄겠지. 보완재는 동시에 소비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체재, 보완재. 요거는 어떤 상품 좋아하게 되었다. 패션 탔다. 수요 증가하겠지. 수요 증가. 요새 트로트가 난리죠.
선호가, 트로트에 대한 선호가 엄청나게 증가한 거예요. 나도 요새 목요일 되면 무조건 집에 일찍 가야 돼. 목요일 알지? 예. 여러분 관심 없구나. 괜히 얘기했다. 그러니까 트롯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그러니까 그쪽 시장 자체가 마켓이 굉장히 커졌다고 그러죠. 음원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선호. 자, 그러면 트롯의 대체제는 뭐 발라드? 발라드 가수들은 요새 뭐 어떻게 됐어? 갑자기 나오고 공연도 못 하는데 음원도 안 팔리고. 이거 대체제가 돼버렸죠. 자, 이래서 선호도 그렇고, 요거 중요하지. 가격이 오를 걸로 예상, 소득이 증가할 걸로 예상. 그러면 어떻게 돼? 현재 시점에. 자,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사재기, 미리 사줘야 되니까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요새 이제 이게 걱정인데, 경기 전망,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겠는데, 요즘 어때요? 뭐 코로나도 언제 종식될지 모르고 하게 되니까 경기도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소득이 침체될 걸로 예상, 경기 침체 예상되면 진짜로 침체가 되는 거죠. 모든 수요가 감소. 그래서 예상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건 뭐 두말할 거 없지만 중요하죠. 자, 소비자 숫자가 증가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개별 수요 더해서 시장 수요가 되는 건데, 소비자 숫자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시장 수요가 증가하겠지. 그럼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하나 연습해보게 되면, 만약에 요거와 관련돼 가지고 수출이 증가했다. 그럼 요거 뭘까? 어떤 제품에 대해 가지고 국산품 선호가 좋아져서 수출이 잘 된다. 그럼 시장 분석 어떻게 해야 돼? 도메스틱. 국내에서만 장사했는데 이제 외국 사람들도 와가지고 사간다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 그렇죠. 수요가 증가하겠죠. 예. 여행이다, 여행. 그러면 관광 수출 그러잖아요. 그럼 그 얘기 해보자고. 뭐 중국 요코라 그랬나 그때? 굉장히 들어오다가 안 들어온다, 많이 들어온다. 다시 더더군다나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 뭐 여행 금지 그런 짓도 했잖아요. 시진핑이가. 그래서 수출이 줄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기 마켓 디맨드인데 여기는 어떻게? 도메스틱 수요도 있고 포린 수요도 있었잖아요. 중국인이다. 그러면 중국 와서 수요가 있었는데 안 온다. 중국에서 안 보낸다. 그러면 여행이라는 수요가 어떻게 돼요? 요게 사라지게 되니까 수출한다고 하는 것은 수출한다는 것은 수요 변화입니다. 많이 오다가 안 온다. 그러면 증가하는 것이고, 다시 여행을 재개한다. 수출이 증가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해외 수요가 추가되는 것이니까 얘는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무역이론 같은 데서 그 수출 분석이다. 그러면 수요가 변하는 거야. 그럼 미리 한번 해보게 되면 수입은 뭐가 될까? 수입은. 우리가 수입해 쓴다는 얘기는 독일 맥주 먹는다. 그럼 국산 맥주 말고 외국에 대한 수요가 생겼으니까 입자 공급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Foreign supply가. 공급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수출 증가는 국내 수요, 도메스틱 수요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다시 한번 해볼까? 수출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수출하기 시작했다. 아니면 수출이 증가했다. 그러면 국내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고. 자, 여기에 이제 공급. 근데 이게 중요하죠. 공급은, 자, 질문. 공급 곡선, 우리가 시장이 완전 경쟁이라고 한다면 공급 곡선은 뭐죠? 정확히 말해봐.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은 뭐다? 그렇죠? AVC 곡선 위에 있는 MC 곡선이죠. 이게 한계 비용 곡선이야. 완전 경쟁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비용이 증가하는 변화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비용이 증가했다 하게 되면, 그렇지. 비용이 더 들어갔어. 공급 곡선이 상방이동, 공급 감소 요인이 되겠지.
그럼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 번씩 생각해 보십시오. 임금, 이자, 렌트, 요소 가격이 오른다. 공급 감소, 비용 증가, 공곡선 상방이동, 좌우로 보면 좌측. 공급 감소가 되는 거고, 기술 진보 어땠어요? 자, 기술 진보는 뭐였지? 요소 절약 현상. 요소가 절약되니까 똑같은 생산해도 요소 투입량 줄어서 비용 감소. 그럼 어떻게 돼? 공급 증가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거 오르는 거라고 하니까 매치되진 않는다. 따로 할게. 이건 비용이 오를 때이고, 기술 진보는 비용이 내리는 경우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중요하게 오늘도 나오겠지만, 기업에게 세금을 부과했다. 종량세, 종가세. 세금 매게 되면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니까 비용 증가, 공급 감소. 보조금 주면. 보조금을 주는 것은 내가 비용 들였는데 보조금액만큼 얘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코스트 다운.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일단 공급의 중요 변화 요인은 비용입니다. 비용이 변화 요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도 관련재화의 가격이 있는데, 여기도 대체관계, 보완관계가 있죠. 근데 공급은 아무래도 좀 또악하니까 한번 해봅시다. 공급에 있어서 대체관계래. 그거 뭐겠어? 공급에 있어서 대체관계다. 우리 수업에서 제가 얘기 들었던 것은 밭농사 짓는데 콩 심을까 팥 심을까, 이 밭에다가 주어진 생산 요소가 있고 얘도 될 수가 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얘하고 X하고가 공급에 있어서 대체제인데 오르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나는 X 만들 수도 있고 Y 생산할 수도 있는데 Y 값이 오르게 되면 X를 줄이고 Y 공급량을 늘리니까 X 공급은 감소, 좌측 이동할 거고, 보완제, 만약에 Y하고 X가 보완제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었던 게 두부와 비지. 두부 만들면 비지는 저절로 나와야 되죠. 그럼 두부 값이 오르면 비지는 어떻게 될까? 증가하겠죠. 두부 가격이 오르게 되면 공급량 증가, 비지 공급 증가. 원유 같은 게 나오죠. 자, 잘 들어봐. 경기 회복. 공장 가동 높아졌어. 중유나 경유 사용이 증가해. 그럼 휘발유는 어떻게 될까요? 휘발유 공급. 됐지? 그러니까 공장 가동률이 높아질 때 생기는 흔한 일입니다. 공장 가동하는데 공장 돌리기 위한 경유나 중유 생산 늘려야 돼요. 그러면 원유를 들여다가 원유를 통째로 이건 경유 만들고 그런 게 아니잖아. 얘 만드는 비율에 따라서 휘발유가 덩달아 생산되니까 생산의 보완제란 말이야. 자, 그럼 어떻게 될까? 공장 가동률이 높아진다. 중유, 수요가 증가해서 중유 값이 오르겠지. 근데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니까 휘발유 공급도 따라서 증가해서 휘발유 가격은 내리겠죠. 다시 해볼까? 자, 중유, 산업용 기름,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이제 보완제니까 이거는 수량 중심으로 가야 되잖아요. 경제 회복이 됐다. 중유, 수요가 증가해서 생산량 증가하게 되면 휘발유 시장에는 무슨 일이 생기겠냐 이거지. 중유하고 휘발유는 얘 생산하면 얘가 덩달아 생산되는 거니까 공급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휘발유 값은 폭락하게 되는 거예요. 중유 값은 오르고. 그치? 그래서 공급에 있어서도 이런 이야기. 근데 재밌게도 이상하게 우리 공무원 시험이나 우리 시험에서는
공급에 있어서 대체 보완 얘기는 잘 안 물어. 잘 안 물어. 근데 고등학교 수능 시험에서는 경제 시험에서 이걸 또 무지하게 물어요. 그거 묘하더라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대로 예상이죠. 가격 예상. 공급 측면은 어떻게 될까? 가격이 오를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공급자들은 아주 못되기가, 그렇죠. 안 팔어. 쌓아놓고 안 팔어. 사재기. 그렇죠. 소비자는 사재기고 공급은 요거 매점 매석. 그렇죠. 오를 것 같으니까 안 팔고 문 닫아. 그래서 공급이 줄게 됩니다. 가격이 오를 걸로 예상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 예상해 보게 되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야, 이거 뭐 지금 경제 위기가 오고 또 외국의 원유 가격이 오를 것 같아. 그럼 소비자들은 미리 더 사두려고 하고, 공급자들은 공급을 줄이게 되니까 진짜로 가격이 폭등이야. 그러니까 예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상한다.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경제에 있어서. 그렇지? 예상한다. 그대로 돼. 근데 살다 보면 이게 그런 것 같아. 걔는 좀 이상해. 그럼 나중에 보면 그 짓을 하지, 걔는. 그러니까 친구 만나고, 특히 이제 여러분 시험 합격하고 바로 배우자 찾으러 나가야지. 쟤 좀 이상해. 그러면 이상한 놈이야, 그 놈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더더군다나 뭐 농담 삼아, 그렇죠? 기분 나쁜 예상은 어긋남이 없어 하듯이. 요거 딱 예상 요인. 그 다음에 여기도요, 숫자. 공급자 숫자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시장 공급이 증가하겠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수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 국내 공급자가 열심히 도메스틱 하다가 시장 개방해서 이게 수입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Foreign supply가 추가되는 거예요. 공급자 숫자가 증가하게 되니까 수평합이죠. 요만큼 마켓 서플라이는 증가하게 된다. 이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국내 공급 증가, 수요 어떻게 됐었죠? 수출도 하기 시작하게 되면 국내 수요도 증가하게 된다. 그러니까 수출 수입 동시에 개방했다. 그럼 이렇게 있다가 다시 한번 시장 개방, 수출하기 시작한다. 국산품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되고? 증가. 수입, 시장 개방, 외국 공급자가 추가로 생겼으니까 이것도 증가해서 전체 거래량은 증가하고, 그리고 자유무역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야? 가격이, 그렇죠? 낮은 건 높아지고 높은 건 낮아지고, 그래서 가격이 쫙 일물일가, 생산물 가격 균등화가 이루어지면서 시장 거래량은 많아지니까 자유무역하는 것이 어떻다? 글로벌, 그렇죠? 글로벌 스탠다드 개념 볼 때 자유무역하는 것이 유리하다. 교역량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 자유무역하는 것이 유리하다. 트럼프 어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 맨날 적자만 본다. 그렇죠? 중국 놈, 그렇죠? 한국 놈도 마찬가지야. 미국에서 볼 때는. 일본 놈, 동양 3국, 얘들이 어마어마한 미국 시장에 흑자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무역하니까 우리 손해다. 국익을 위해서 더 그레이트 아메리카 뭐 이러면서 보호무역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무역하면 좋은데 일부 국가가 그런 식으로 한국같이, 그렇죠? 중국은 이제 규모가 더 크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무역 갈등이 되는 거죠. 그게. 무역 이론에서 나중에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수요 공급의 여건 변화, 요 간단하게 우리 정리했어요. 요거는 다 아는 거니까 인식해 주는데, 4번 갑시다. 이게 흔히 이제 많이 다뤄지는 거예요. 북한하고 할 때 요 문제 다루기 쉬우니까. 지금 뭔가 건물을 폭파시키고 저거 난리죠, 쟤들. 저거 폭파시키는 바람에 내가 보기엔 한 5, 6년 동안은 이제 우리 국민들 마음이 싸늘하잖아. 니네, 아유, 저걸 폭파했어? 다시 지어야지. 지어놓고 그 다음에 한번 만나주실래요? 뭐 이래야 되지. 근데 이게 이제 잘 됐다.
잘 관계가 좋아져서 쌀 지원 재개됐을 때, 그쵸? 쌀 시장에는 어떤 일이 생기겠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비료 이렇게 돼 있죠. 예.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냥 하나 예를 한번 다뤄보는 건데, 그렇다면 여기가 쌀 시장이야. 여기 비료.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건데요. 북한 지원을 한다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뭐하고 똑같아. 수출하는 거하고 똑같지. 그렇죠? 북한에 대한 수요가 새롭게 생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끼리 쌀 도메스틱 디맨드, 이건 도메스틱 서플라이인데 원조 쌀 지원 수요가 생겼죠. 이거는 수출하고 똑같아. 근데 북한에다가 지원한다고 하지만 사실 공짜로 주는 게 아니죠. 정부가 뭐 교류협력기금인가요? 그걸로 쌀 사서 보내주는 거니까 수출한다고 하는 거,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수요 하나가, 그렇죠? 원조, 지원, 요 수요가 새로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 전체 수요는 어떻게 되겠어? 마켓 디맨드는, 그렇죠? 요게 마켓 디맨드 도메스틱 뿐이었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건 수출 분석하고 똑같은데, 그럼 가격이 올랐죠? 시장 거래량이 이렇게 됐어요. 수출하게 되면 누구는 유리해지고, 수요자 공급자 중에서 공급자지. 소비자들은, 자, 요 얘기예요. 도메스틱 디맨드, 국내 수요자들 입장에서 보면 북한 지원해 주는 바람에 수요 증가, 가격이 올랐다. 가격 올랐죠. 소비자 잉여의 변화는, 그렇죠? 요만큼 소비자 잉여는 줄었어. 생산자는 이제 수요가 증가셈이 돼서 가격 오르고 많이 팔 수 있게 되니까 이렇게 돼서 파란 면적은 생산자 잉여 증가, 그 다음에 요게 전체 경제적 잉여 증가하는 것이죠. 수출 측면에서의 잉여 변화란 말이야. 쌀 시장에는 이런 변화가 생길 테고, 그 다음에 비료는 무슨 관계가 있어? 쌀하고 비료가? 쌀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 비료와 쌀 생산은 원자재죠. 쌀 생산량이 증가하려면은 요건 뭐 보완 관계 이거보다는 뭐 돼요? 원자재. 원자재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 생산 증가하게 되니까 생산에 필요한, 쌀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비료, 비료 수요 증가하겠지. 그럼 비료 수요가 증가해서 비료 가격이 오르게 되니까, 자 보세요. 쌀, 북한에 지원해 주는 쌀, 저기 하게 되면 그 쌀 생산을 위한 원자재 시장의 변화 어때요? 가격 올랐으니까 비료 시장에서 수요자들은, 그러니까 국내 농민이죠. 국내 농민은 여기 비료값 올라버렸지. 사용 줄여야 되죠. 요만큼 비료 소비자 잉여는 줄게 되고, 그러나 비료 산업의 생산자 잉여는 증가했겠지. 그래서 요만큼 경제적 잉여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자,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내가 한번 정리를 해봤고, 그럼 거기 한번 볼까요? 쌀 소비량은 감소, 재배 농가 수입은 증가, 확실히 증가하겠죠? 왜? 생산량 증가했고 가격도 올랐으니까 농가 수입은 분명히. 그럼 그림으로 보면 농가 수입은, 공급자 수입은 요거 아니겠어요? 도메스틱일 때 P 곱하기 Q 요거에서 이만큼으로 증가했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어때요? 높아지겠죠. 쌀값 올랐으니까. 북한 지원해 준다고 해서 쌀 수요 증가, 쌀값 가격 상승. 쌀 가격 올랐죠. 소비자 가계 지출은 어때? 소비 지출액은 조금 생각해봐. 가격이 변화할 때 소비 지출액. 이것만 보여드릴까? 이거 국내 도메스틱이죠.
그런데 우리끼리 자급자족하다가 북한 지원하는 바람에 가격이 올랐잖아요. 이거 기출문제에서 아주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이렇게 갔어. 그러면 최초 지출액은 P 곱하기 Q 요거였지. 사각형 면적인데 싹값 올랐어. 이때 지출액은 요건데 원래 하얀 면적, 노란 면적 어느 게 크냐 하는 것은 무엇에 달려있다. 탄력도. 자, 탄력도가 1보다 커. 그러면 가격이 오를 때 어떻게 됐지? 지출액이. 가격이 탄력적일 때 가격이 오르면. 다 맞았는데? 자꾸 물어봐도 다 맞았어. 그렇지. 이거 줄고요. 만약에 비탄력적일 때 가격이 오르게 되면 그때는 지출액이 증가하지.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런데 쌀은 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그렇죠. 쌀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필수품, 비탄력이란 말이야. 그래서 소비자의 지출액은 증가했을 것이다. 그래서 소비자는 안팎으로 속상하죠. 소비량 줄여야 되고 비싸야 되고 적게 먹으면서도 소비 쌀값 지출액은 더 커지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다음에 비료 가격은 뭐 오를 거다. 왜? 원자재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런 식의 문제 한번 내도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내면은 그렇죠? 아주 까다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쪽에서 시험 문제 낼 여유가 없죠. 그렇죠? 4개, 5개인데 이거 내겠어요? 중요한 주제들도 많고 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언제 나올지 몰라. 자, 5번입니다. 자, 이제 수요 공급에서 균형, 그 다음에 여건이 변화하면, 그렇죠? 이런 식의 변화가 일어나서 시장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에서, 미시경제학에서 시장 균형에 관련된 이야기죠. 시장 균형과 관련된 개념이. 크게 보면 이제 경제학에서 5번 문제와 관련된 것은 시장 균형이 존재하냐. 그 시장 균형이 안정적이냐. 안정성이냐. 그 다음에 요거. 존재하면서 유일한가. 3가지야. 이론적으로 볼 때는. 시장 균형이 존재하냐. 존재하는데 하나만 있냐. 그 다음에 이건 우리가 많이 봤죠. 시장 균형이 안정적이냐 하는 문제는 뭐지? 균형으로부터 불균형이 발생했다. 균형이 깨졌을 때 어떻게 다시 자율적 조정 과정을 통해서 균형을 회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공부한 걸 보면 미시, 거시, 국제경제 수지론 할 것 없이 다 균형이 다 안정적 균형입니다. 균형에서 벗어나면 돌아오게 돼 있죠. 이런 것에 관한 분석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대개 요거까지는 하지 않고 그렇죠? 그냥 존재하는 걸로 놓고 하는데 요 문제가 요거 유일하느냐 요것도 하고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가 다뤄질 수는 있겠다. 그렇지?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죠.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이게 맞나? 이게 맞아요? 이게 1사분면, 2사분면은 어디야? 여기지. 여기가 3인가? 여기가 3이야? 오랜만에 했어. 그러면 균형이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는 뭐예요? 그렇죠. 수요, 공급 곡선의 교차점이 1사분면에 존재하면 요거는 시장 균형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시장 균형이 2사분면에 존재한다. 근데 우리 지금 문제 그림은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 그렇지?
근데 극단적으로 해서 시장 균형이 여기 존재한다. 이런 거는 예를 들기도 어렵겠죠. 이거 뭐야? 마이너스 가격, 마이너스 수량이니까. 짜장면 먹으러 가야지. 근데 어떻게 했다고? 요 균형. 어떤 놈이 한 달에 짜장면을 예를 들어서 5그릇 먹었는데, 한 그릇 5,000원짜리인데, 짜장면을 5개. 근데 마이너스잖아, 이거. 이게 뭐야, 도대체? 누가 사줬다고? 짜장면집이 말하기도 힘들다, 이거. 5번 갔어, 5번. 그리고 갈 때마다 짜장면 한 그릇은 5,000원인데, 짜장면집 갈 때마다 어떻게 했다고? 5번 갈 때? 짜장면 한 그릇을 들고, 가서 주고, 5,000원을 내고, 나왔어. 이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균형이죠. 그러니까 책 사러 가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고? 그 책을 가서 주고 책값 내고 돌아왔다 이거지. 그래, 책값을 받고 왔다. 아씨, 이거 하지 마. 이거 말도 어려워. 그런데 요거 한번 보시죠. 가만있어 봐. 그렇지. 마이너스 5,000원이니까 어떻게 된 거야? 짜장면을 주고 돈을 받아가지고 오늘. 그러네. 예. 이거 내가 틀렸어. 없었던 일이야. 요거죠. 요게 우리가 알다시피 뭐 자유제죠. 그러니까 거래량은 제로 플러스인데 가격이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자유제. 그럼 요건 이제 의미는 이렇게 해석해 봐야 되겠죠. 가격이 뭐 예를 들어 1,000원 마이너스 말이 안 되니까 가격 제로일 때 기준으로 보면 수요량보다 어때요? 공급량이 더 많죠. 가격 제로에서 초과 공급 상태가 되니까 그 말은 가격 지불 안 해도 그렇죠? 얼마든지 그냥 가서 나는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공짜 소비할 수 있다. 이게 자유제야. 자유제. 프리굿. 그 다음에 얘가 그거다. 아까 내가 얘기했던 얘가 요거네. 그치? 어디 갔어? 얘. 가격이 5,000원이고요. 짜장면이 5개니까 이거 또 틀릴라. 말해봐봐.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치? 짜장면집 갈 때 가서 짜장면 주고 돈을 내고 나오는 거지. 그렇지? 이번엔 잘했냐? 그래서 요거는 자유제야. 근데 요거는 그냥 우리가 예로 들어서 우주여행이라는 예를 들죠. 우주여행이다. 그거는 지난번에 어디 그 테슬라인가? 거기서 회사에서 사기업체에서 쏴서 보냈죠. 근데 이 경우를 보게 되면은 최소 한 단위 기준으로 볼 때 소비자의 지불용의 가격보다 공급자의 공급 가격이 더 높다. 이 말은 뭐예요? 공급자는 나는 최소한 이 가격 받아야 되겠다. 소비자의 지불용의 가격은 요거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우주여행이죠. 여러분 신혼여행, 이거 신혼여행 상품을 판대. 나사에서. 수요. 얼마까지 낼 용의가 있습니까? 한 바퀴 달 돌아오는 거야. 지불용의 가격 얼마? 거길 왜 가? 그쵸? 거길 왜 가? 거기 보니까 벌써 오래전에 내가 봤는데 6개월 동안 훈련 받아야 된대. 그리고 뭐 최근 몇 개월 안에 외과 수술 받으면 안 되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 거기 왜 가냐고. 전 세계 중계되면 가서 뽀뽀도 못 하고. 자, 그러니까 수요 가격은 싸단 말이에요. 거기 왜 가? 수요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 한번 보내려면 어떻게 될까? 이거 비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 거기에 대해서 선호가 없어. 지불요금이 싼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럼 보세요. 시장 균형이 존재한다 하는 얘기는 플러스 가격이 플러스 수량이니까 이게 뭐야? 어떤 재화가 경제재로서 시장에서 재화로서 굿으로서 거래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요거 결정은 균형이 존재하느냐. 얘는 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얘는 거래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재화로서 경제재가 아니죠. 얘는 자유재고 얘는 이런 이유로 거래되지 않는 거야. 그러다 여건이 변화하면 어떻게 돼? 얘들도. 내가 그냥 이렇게 들이대 볼게. 이런 일이 생겼대. 뭐야 이거 우주여행에서. 어떻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기술 진보, 민간 사기업도 나도 한번 해볼게. 기술 진보 이런 것이 있다면 얘가 앞으로 어떻게 돼요? 한 100만 원 내고 둘이 갈 수 있다. 그럼 나라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 진보 싸게 할 수 있다. 아니면 여러분 삼천갑자 동방사기라는 말 들어봤어요? 동양 역사상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야. 3000년씩을 뭐 수억 번을 살았대나 뭐 그런 분이에요. 근데 가서 우주여행 가가지고서 지구 한번 보고 오면 생명 연장이 된다. 뭐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여건 변화하면은 얘도 언젠가는 경제자가 되겠죠. 예? 요거 옛날 공기와 물을 자유재라고 얘기하는데 자유재의 경우도 여건 변화됐죠, 지금. 어떻게 돼? 서울 시민 숫자가 뭐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깨끗한 물 공급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거 하나 1,000원씩, 500원씩 내고 사 먹고 있잖아. 내가 여기 바로 요 동네가 여기야. 옛날에 여기 놀러 와가지고 어릴 때 물 먹었어요. 겨울에 와가지고 스케이트 타고 난로 깨서 얼음 먹고 그랬는데 어느 만큼 지나니까 이제 독극물 먹으면 안 돼. 근데 요즘은 다시 또 정화해서. 그래서 여기서 얘기는 뭐냐. 시장 균형이 존재하는 것이 재화로서 거래되고 균형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거. 이건 재화로서 거래되지 않는다. 아까 이 경우 포함해서. 근데 여건이 변화하면 얘들도 경제재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지금은 경제재지만 뭐 이렇게 됐다든지 공급이 왕창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수요가 없다든지 이렇게. 그렇게 되면 경제재지만 지금은 사라지겠죠.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우리 옛날엔 경제재였는데 지금은 없다. 얘가 없다, 얘가. 흑백 TV. 흑백 TV 지금 보는 사람 있겠어요? 없죠. 근데 참 재밌는 건데 우리 전자산업, 가전제품이 세계 최고죠, 지금. 그렇게 되는데 크게 공헌한 게 어딘 줄 아세요? 중국이야. 중국이 13억이 TV를 보기 시작을 했어. 20년 전에. 어떻게 됐을까? 한국에, 그렇죠? TV 산업이 잠도 못 자고 생산해냈다고, 흑백 TV를. 그때 이제 엄청나게 기술 개발도 되고, 그래서 중국 덕분이야, 그거는. 하여튼 그래서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이렇게 한번 보시고. 6번까지 보고 좀 쉬었다 갑시다. 6번까지가 이제 시장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런 식의 형태가 출제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요 함수에 대한 이해. 조금 전에 수요량과 수요 그 얘기 하면서 수요 곡선상 변화는 가격 변화고 여건이 변화하게 되면 수요가 변화했죠. 수요 공급이 변화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거죠. 자. 여기 수요 함수입니다. 오리지널 형태가 이렇게 되겠죠. 수요 함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 함수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수요 함수,
기억나시죠? 얘는 function of px, 소득, yj 가격, 뭐 예상, 뭐 숫자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지? 요거가 이제 함수식으로 저렇게 정확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재화라고 할 때 보면은 요 공급 함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함수인데, 그럼 여러분이 어느 회사에, 예를 들어서 초콜릿 회사 사장님이다. 그러면 우리 회사 수요 함수를 알아야 되겠지. 우리 회사 제품 수요 함수를 알아야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알아낼까? 이게 흔히 얘기하는 시장 조사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전화하고 매장에 가가지고, 매장에요. 어떨 때는 손님보다도 직원이 더 많아요. 장사 안 될 때는. 실제 그렇습니다. 코너마다 봐가지고 도대체 이 코너가 새로 신제품을 해서 입점을 시켜놨는데 안 팔려. 이유가 뭘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물어봐. 옆에 서가지고. 나 직원인데요. 그렇게 묻질 않고. 이거 어때요? 아유, 이건 뭐 별로. 예를 들어서 통조림이다. 식감이 안 좋아요. 그 일일이 다 조사한단 말이에요. 시장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함수가 도출된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함수 그대로 보게 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함수지만 그대로 한번 보시면 요 20은 뭐지? 가격도 제로고 yj 가격도 제로고 소득도 제로. 독립변수가 모두 제로일 때도 얘는 20개가 팔리더라. 그렇죠? 뭐 공짜로 사은품 주는 건지 하여튼 모르지만 이런 의미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요, 사실은 통계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냥 상수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상수항이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 보실래? 가격. 요 앞에 1이 있는 거잖아요.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뭐지? 가격과 이 제품 수요량은 1대1이다. 그렇죠? 이론 오르내릴 때마다 수요량은 한 개 변화하는 것이지. 한 개씩 변화. 그럼 얘가 변화할 때 얘가 한 개씩 변화하는 것은 뭐예요? 수요 곡선상 변화다 이거지. 이론 오를 때 한 개. 그렇지? 이렇단 얘기고.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듯이 얘는 지금 수요 곡선 이 1차원, 저 2차원이죠. 2차원 평면은 두 변수만 표현할 수 있잖아. 근데 여러 변수가 존재한다라고 하게 돼. 이걸 그림을 그리면 요거 이제 어떻게 돼요? 3차원 공간이 되겠죠. 밑에 px, py 해서 높이. 여기 수요량이 결정이 될 거고, 여기는 x 가격, y 가격, 뭐 이런 식이 되겠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2차원 평면에다가 요 두 개 변수만 표현됐으니까 요거 한번 해봐봐. 앞에 여기 그냥 이렇게 돼서 재미는 별로 없는데 만약에 10원 올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지금 현재 상태 여기였었는데요. 가격이 10원 올라. Y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 X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플러스 10개가 됐어요. 그러면 얘가 변화하는데 앞에 플러스 부호라면 아까 했던 거 한번 해보실래요? 그럼 어떤 상태에서 여건 변화했다. 10원 오른다. 그럼 몇 개? 10개. 그럼 모든 가격 수준에서 똑같이 10개 가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수요 변화를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얘는 또 어때? 소득이 1원 증가하면 이거 뭐냐? 100개가 줄어든대. 그럼 현재 상태에서 소득이 1원 증가하면 100개가 줄어드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100개니까 요건 뭐야? 그래서요, 수요 함수라는 게 여러 변수에서 영향을 받는데 우리가 수요 곡선 그릴 때는 뭐 가격하고 수요량의 관계만 그린 것이고 다른 변수들이 변하게 되면 그거는 여건 변화, 수요 변화다. 공급. 얘는 지금
X하고 PX인데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하자고요. 자, 요게 뭐가 돼? 가격이 1원 변화하면 공급량은 2개씩 변화하는, 부호는 플러스, 그 우상향하겠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Y 가격이 100원 올랐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라고 했을 때 Y 가격이 이렇게 함수식이 이렇게 됐으니까 100원 오르게 되면 X 공급량은 100개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렇지? 이것도 뭐야, 그러니까 여건 변화다 이거지. 그래서 요게 이제 함수로 보게 되면은 가격과 공급량, 가격과 수요량만 그리면은 수요 공급 곡선이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분석할 때 여건 변화로 분석해야 되겠다. 됐지? 이제 상황 알았어요. 그러면 갑시다.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에 있어서 XJ, Y의 관계를 설명해 봐라. 수요 공급 측면에서 X, Y의 관계가 어떨 거냐. 자, 먼저 수요 측면에서는 어때요? Y 가격이 오르면 어때? 요 앞에가 플러스니까 X 수요가 증가하는 관계지. 그러면 Y 가격이 오를 때 X 수요가 증가했다.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돼? 수요 곡선 우측 이동하는 거니까 대체제, 보완제. 대체제죠. 커피값 오르니까 녹차 마신다. 뭐 맨날 그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공급은 어때? 요것도 플러스야. 그럼 Y 가격이 오를 때 X 공급이 증가한다? 그러면 Y 가격이 오를 때 X 공급이 증가했다면 공급에 있어서 대체제, 보완제. 보완제죠. 그래서 Y제 얘가 오를 때 X 공급이 증가했다? 그럼 보완제가 되겠다. 보완 관계 뭐 이런 말 쓰고, 그렇죠? 그래서 대체 보완 이런 것을 묻는 것이고, 그 다음에 1번입니다. Y 가격이 내릴 때 시장 변화를 설명해라. 자, 그럼 요것으로부터 아까 그냥 했던 것처럼 수요 공급이 주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Y 가격이 내렸대. Y 가격이 내리게 되면 어때요? X 수요 감소, 수요 곡선 좌측 이동했겠지? 왜냐하면 대체제인데 얘가 내리게 되면 어떻게 돼? X 수요는 줄겠지. X 수요가 줄었어. 예를 들어서 대체제, 뭐 햄버거와 피자, 햄버거 값 내리면 사람들이 햄버거 먹으러 가갖고 피자 덜 먹죠. 수요 줄게 되고. 그 다음에 공급으로 보면 어때요? Y 가격이 내릴 때 얘가 내리게 되면 X 공급도 줄게 되죠. 내릴 때 공급 감소니까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돼? 공급 감소가 되겠지. 그래서 결론은 가격 변화는 불분명. 그러나 거래량은 틀림없이 줄어들었겠다. 그쵸? 예? 그 다음에 3번. 소득 증가할 때 X 공급과 공급량 변화로 나누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 아까 봤듯이 이게 마이너스죠, 지금. 그러면 이 시장에 보게 되면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마이너스니까 얘는 일단 열등제지, 열등제.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줄어들어도. 그래서 얘는 열등제야. 그런데 뭘 물었다고? 공급에는 어때? X제 공급에는 변함이 없고 공급량은 줄었다. 그치?
이렇게 간 거니까 공급량 감소, 공급 곡선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공급은 변함이 없다. 그치?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연습 하나만 하고 갈게요. 자, 이거는, 그렇죠. 출제 확률이 이렇게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아이고, 함수를 주고요. 이런 식이야. 만약에 지금 현재 YJ 가격은 예를 들어서 5원이고 소득은 이게 너무 커서 계산 나올지 모르겠는데 소득이 2원이다. 2원. 그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구하세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거 좀 바꿔볼게요. 3이라고 하고 여기 이건 그냥 놔둘까? 2 뭐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 우리 어떻게 풀어야 되지? 대입하면 되죠. 자, 보세요. 20 빼기 px에 y가 5, 오면 이게 10이 되겠죠. 얘가 2가 되면 마이너스 200, 아이씨. 이게 계산이 안 될 것 같은데. 10이라고 바꾸고. 그러면 i가 2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빼기 20. 그럼 보세요. 여건 일정 불변이라는 말의 의미가 여건이 5원과 2로 주어져 있다 그 소리야. 그러면 여건 일정 불변 주어져 있을 때 함수식으로부터 도출되면 얘들은 상수값이 돼버리죠. 그럼 해보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돼서 플러스 10 빼기 px가 되지. 요게 가격이 5, 요거 2일 때야.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y가 5, 그러면 15 돼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지. 그럼 그림 그려볼게요. 그럼 수요곡선은 이것이 균형이 없잖아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그냥 우격다짐으로 할게. 이게 여기가 30이라고 해보자고. 그럼 수요곡선이 30이 되고 기울기가 1이 그려지겠죠. 공급곡선은 여기 되겠지. 절편이 15이고 기울기가 2가 되는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럼 여건 일정 불변이란 말이 뭐라고?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가격 이외의 다른 것들은 현재 상태에서 변하지 않을 때 균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건이 변화한다고 해봐봐. 가격이 5원에서 뭐 6원이 됐다. 6원으로 오르고, 요것만 먼저 해볼까? 가격이 6원으로 오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르게 되면 아까 봤듯이 X 수요는 어떻게 돼? 증가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뭘로 나타나겠어? 얘가 5에서 6으로 가게 되면 요게 변화해서 하는 거니까 수요 곡선의 절편이 변하겠지. 요것도 공곡선의 절편이 변화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수요 곡선 절편도 변화하고 이것도 변화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건이 변화하게 되면 지금 이런 식이 되니까 계산 문제 풀어보면 절편이 변화해. 수요 변화, 공급 변화. 그래서 균형이 변화해 가게 된다. 소득이 변화하면 어떻게 돼? 이거 지금 마이너스인데 만약에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자 수요곡선만 볼까요? X제 수요 얘가 어떻게 돼? 줄어들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절편이 감소하게 된다 이거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건이 변화하게 되면 어때요?
수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변함이 없지. 그렇죠. 가격 앞에 요게 기울기가 되니까 기울기는 변함이 없고 좌우 이동 아까 했던 대로 여건이 변화하게 돼서 균형이 변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봤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6번까지 해서 어떻게 돼요? 복습, 시장 수요 공급 이론, 균형, 그 다음에 계산 문제 요거 살펴봤습니다. 오늘 첫날이어서 슬슬 워밍업을 하자고. 여기까지 보셨고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그 뒤에 주제들은 탄력도 쉬었다 합시다.